안녕하십니까. 공간과 시간의 인식론 제49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경북대학교 철학과의 문장수입니다. 본 강의는 2021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의 결과물임을 밝힙니다. 이번 강좌의 전체적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는 전통적인 시공간 개념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시작으로 특수상대성 이론과 일반 상대성 이론을 거쳐 최종적으로 상대론적 시공간에 대한 존재론적, 인식론적 해석을 도출하고자 합니다. 오늘부터는 제3부 일반 상대성 이론을 다룹니다. 고전 역학의 위기와 로런츠 불변성부터 아인슈타인의 등가 원리, 내재적 기하학, 그리고 4차원 시공간의 계량 텐서와 측지선 방정식에 이르기까지 일반 상대론의 핵심적이고 심도 있는 주제들을 단계별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어지는 9장부터 16장까지는 텐서 축약과 에너지 운동량 텐서, 비앙키 항등식,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유도 과정을 살피고 뉴턴 한계의 검증과 우주 상수, 슈바르츠 실트해, 그리고 현대적 증거인 중력파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아볼 예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제12장, 일반 상대성 이론의 정점이라 할 수 있는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의 유도 과정입니다. 이는 기하학적 우주론을 세우기 위한 가장 중요한 수학적 토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핵심은 중력을 우리가 흔히 아는 물리적인 힘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시공간 자체가 휘어지는 기하학적인 곡률로 설명하는 데 있습니다. 물질과 에너지가 존재하면 시공간은 그에 비례해 휘어지게 되며 장 방정식은 바로 이 곡률과 에너지 사이의 수학적 관계를 규정합니다. 존 휠러의 통찰은 이 관계를 명쾌하게 요약합니다. 시공간은 물질이 어떻게 움직일지 말해주고 물질은 시공간이 어떻게 휘어질지 말해준다. 이는 기하학과 에너지라는 두 물리적 영역이 서로 끊임없이 상호작용하는 구조임을 보여줍니다. 고전 역학에서 중력 전위와 질량 밀도의 관계는 푸아송 방정식으로 설명됩니다. 아인슈타인은 이 익숙한 고전적 관념을 텐서 형식으로 확장하여 상대론적 시공간에서 중력이 어떻게 기술될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시공간의 척도를 결정하는 것이 바로 계량 텐서입니다. 이는 마치 시공간의 모든 정보를 담고 있는 자와 같아서 평평한 민코프스키 공간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통해 중력이 발생함을 알려줍니다. 휘어진 공간에서는 벡터를 평행하게 이동시켜도 그 성분이 변하게 됩니다. 이 변화를 정밀하게 기술하기 위해 우리는 크리스토펠 기호를 정의하여 기하학적 변화를 수학적으로 추적합니다. 시공간의 휘어짐 그 자체를 수학적으로 정의한 것이 리만 곡률 텐서입니다. 이 텐서는 공간이 얼마나 왜곡되어 있는지를 완벽하게 기술하는 핵심 도구입니다. 리만 텐서의 지표를 축약하면 리치 텐서가 되고 이를 다시 축약하면 곡률 스칼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시공간의 평균적인 곡률 정도를 직관적으로 나타내 줍니다. 물질적 원천을 표현하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 역시 필수적입니다. 질량, 에너지, 운동량, 압력 등 우주를 구성하는 모든 물리적 원천이 이 텐서 안에 담겨 있습니다. 물리학의 근본 원리인 에너지 보존 법칙을 고려하면 에너지 운동량 텐서의 발산은 0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곡률을 나타내는 좌변의 텐서, 역시 동일한 보존 조건을 만족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초기에는 리치 텐서가 에너지 운동량 텐서와 비례할 것이라고 가정했습니다. 그러나 리치 텐서의 발산은 일반적으로 0이 아니기에 에너지 보존 법칙과 모순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새로운 기하학적 텐서가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비앙키 항등식을 도입합니다. 이 항등식은 레이만 텐서가 만족하는 미분 항등식인데 이를 두 번 축약하면 발산이 0이 되는 놀라운 성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비앙키 항등식에서 유도된 것이 아인슈타인 텐서입니다. 이 텐서는 발산이 항상 0이기에 수학적 구조만으로도 에너지 보존을 보장하는 매우 강력한 도구가 됩니다. 결국 기하학적 곡률을 담당하는 아인슈타인 텐서와 물질의 분포를 담당하는 에너지 운동량 텐서를 연결하면 비로소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이 완성됩니다. 이제 비례상수를 결정해야 합니다. 약한 중력과 저속 상황에서는 이 방정식이 뉴턴의 푸아송 방정식으로 회귀해야 하므로 계산을 통해 비례상수를 유도해 낼 수 있습니다. 아인슈타인 힐베르트 작용을 이용한 변분 원리, 또한 장 방정식을 유도하는 우아한 방법입니다. 작용을 최소화하는 과정에서 기하학과 물질의 역동적인 균형이 자연스럽게 도출됩니다. 변분법을 사용해 계량 텐서를 변화시키면 곡률항은 아인슈타인 텐서를, 물질항은 에너지 운동량 텐서를 생성합니다. 이 과정을 통해 기하학과 물질이 어떻게 하나로 결합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우주 상수의 도입은 정적인 우주를 유지하려는 아인슈타인의 초기 의도였지만 오늘날에는 암흑 에너지와 가속 팽창하는 우주를 설명하는 핵심 요소로 그 가치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이 방정식의 함의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중력장 자체가 에너지가 되는 비선 형성. 둘째, 시공간의 울림이 빛의 속도로 전파되는 파동성. 셋째, 모든 물리가 결국 기하학으로 귀결된다는 일원론적 관점입니다. 아인슈타인 장 방정식은 단순한 수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라는 거대한 구조가 어떻게 생성되고 진화하는지를 설명하는 가장 근본적인 문장입니다. 이제 기하학에는 소스가 없다라는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장 방정식과 비앙키 항등식, 그리고 물질과의 등가성을 통해 우리가 가진 선입견을 깨어보겠습니다. 우리는 보통 질량이 공간을 휘게 한다는 통속적인 인과론적 직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볼 때 기하학적 곡률은 외부 인자와 관계없이 스스로 존재할 수 있는 자족적인 실체이기도 합니다. 물질이 없는 진공 상태에서도 곡률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과 중력파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외부 소스 없이도 시공간은 그 자체로 기하학적인 요동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비앙키 항등식은 외부의 어떤 물리적 가정으로부터 유도된 것이 아니라 기하학적 대칭성 그 자체에서 비롯된 수학적 필연성입니다. 기하학이 스스로 물리 법칙을 지배하고 있는 셈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물질의 에너지 운동량, 보존 법칙조차도 기하학적 성질인 비앙키 항등식으로부터 필연적으로 유도된다는 점입니다. 즉, 물질의 보존은 기하학이 부과하는 조건일 뿐입니다. 존 휠러가 말했듯 질량이나 전하는 공간 밖에 존재하는 별개의 개체가 아닙니다. 공간이 복잡하게 꼬여있는 위상적 구조가 우리에게 물질처럼 관찰될 뿐입니다. 모든 존재의 근원은 결국 기하학입니다. 따라서 이제 인과론적 사고를 지향해야 합니다. 즉, 우리는 이제 등가성에 근거한 사고로 나아가야 합니다. 질량이 공간을 휘게 한다는 뉴턴식 사고를 버리고 곡률과 물질이 사실은 동일한 상태의 양면임을 이해할 때 비로소 진정한 상대론적 사고가 가능해집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해보면 통속적인 관점과 구조적 관점은 확연히 다릅니다. 물질을 외부 원인으로 보느냐, 아니면 시공간의 기하학적 상태 그 자체로 보느냐의 차이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이해하는 핵심입니다. 결론적으로 시공간은 물질적 원천 없이도 진공에서 스스로 존재하고 요동합니다. 기하학에는 소스가 없다는 명제는 시공간이 외부의 무엇에 의존하지 않는 완전한 자율성을 가졌음을 의미합니다. 장 방정식은 비앙키 항등식으로부터 또는 작용원리로부터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수학적인 구체적 내용은 문장수 저 공간의 인식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강의에 사용된 이미지들의 출처입니다. Space-Time Curvature 3D 글부터 에너지 운동량 텐서 등 물리적 개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시각 자료들의 원본 경로입니다. 이어서 미분 기하학 관련 이미지, 장 방정식과 관련된 시각 자료 및 우주 팽창 모델 등의 이미지 출처를 기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ESA의 시공간 곡률, 이미지와 스탠포드 대학교의 빛 원뿔 다이어그램 이미지 출처를 첨부합니다.